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xy에 대해서 xy제곱이 9일 때 로그 3x 곱하기 로그 9y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로그 3x 9도 3의 제곱으로 보내면 로그 3y 형태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주어져 있는 식을 로그 3을 취해서 한번 로그 3x 로그 3y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3xy 제곱하고 뜯어보면 로그 3x하고 더하기 2는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2 로그 3의 y하고 뜯어지고 9는 어떻습니까? 9는 로그 3을 취해주면 2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x는 양수인데 로그 3x 실수 전체고 로그 3y도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치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2b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 식은 9는 3의 제곱해서 2분의 1이 앞으로 오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a, b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1차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바꿔오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 b의 값을 a는 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2b 하고 들어오고 곱하기 b 하고 남는데 2는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곱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를 띠겠습니다. x절편이 몇이죠? x절편이 0하고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칭축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그럼 b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b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이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활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 2,6에서 접선을 L이라 하고 곡선 fx와 이 접선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접선하고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점 외에 이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만나는 다른 점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뭘 활용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변곡점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변곡이 일어나는가 체크를 먼저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에서 변곡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9가 되니까 x 이퀄 3에서 변곡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3이라는 뜻이고 적당한 이쯤 어딘가에 2,6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여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이 되는 이곳 어떻습니까? 3하고 대칭이 되는 이 점은 2에서 3이니까 3에서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이 접선이 뚫고 가는 여기 어떻습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하니까 여기 x좌표는 5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구하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3차 함수하고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3차 함수 넓이 공식 데려와서 바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1 곱해주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고 두 점의 차의 4제곱 5하고 2의 차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빼기 2의 4제곱 해주니까 3을 한번 약분해서 4분의 2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3차 함수와 접선의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열린 구간 이것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x 곱하기 sin n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g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실근 중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스몰 m이라고 했습니다.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15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뭘 시작하겠습니까? 삼각변환을 통해서 fx를 조금 간단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sin n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sin nx, 코사인 nx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nx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역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nx 분의 1 하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어떻습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해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사인만 남고 마이너스 하고 써보겠습니다. 사인 nx분의 코사인 제곱 n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gx가 조금 간단히 나타나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gx는 sin nx 곱하기 fx라고 했습니다. sin nx 곱하기 fx를 하는데 fx 그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x 나누기 sin nx 였습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x 하고 g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n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이 없애주고 코사인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코사인 n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nx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값들이 나타나는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nx 어떻습니까? 주기는 n분의 2파이가 되는데 n분의 파이 그래서 반주기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n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그래프 반주기만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 되는 곳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나는 점 두 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값 m이 되고 여기가 최소값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간격의 차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이 간격의 차이가 15분의 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nx 2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nx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2분의 루트 3은 6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음수가 되는 첫 번째 경우는 6분의 5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는 6n분의 파이 하고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6n분의 파이 하고 6n분의 5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라지 m이고 여기가 스몰 m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파이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15분의 파이는 6n분의 5파이 빼기 6n분의 5파이 빼기 6n분의 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n분의 4 하는데 2로 한번 약분해주면 3n분의 2파이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n은 1로 보내고 3분의 2에 15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10 하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이것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 이것에 접할 때 A 4제곱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3차 함수고 이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여기에 접한다 그러면 그 접선은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접점, 여기에서 접점 따로따로 잡아서 둘이 일치한다라는 복잡한 계산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3차 함수 위에 접점을 제가 잡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점을 잡으면 m하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m세제곱 더하기 2a m제곱하고 접점이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떻습니까? 이거 m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3m제곱 더하기 4am 하고 표현이 되고 x-m 그리고 더하기 m세제곱 더하기 2am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m제곱 더하기 4am 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m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m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am 제곱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2차 함수에서도 접점 잡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점을 잡으면 n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n,3a,n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a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해주고 n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6an 그리고 x-n 더하기 3an제곱 마이너스 a분의 3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6an 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an제곱 마이너스 a분의 3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x가 빠져서 제가 x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기울기들이 서로 같고 직선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절편 서로 같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같다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m제곱 그리고 더하기 4am이 6an이랑 같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제곱 하는데 마이너스 서로 같으니까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그러면 2m 세제곱 더하기 2am제곱은 이쪽의 y절편이랑 같겠습니다. 3an제곱 그리고 더하기 a분의 3 하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m도 있고 a도 있고 n 이렇게 3개 있습니다. a 4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문자가 3개 어려우니까 하나를 소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어떤 걸 소구해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a n제곱 이걸 n제곱 n을 소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양변에 이거는 a를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n제곱이 생기고 여기 an제곱 a제곱 n제곱 여기도 맞춰서 같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서 이쪽에 3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곱하니까 a제곱 n제곱은 하고 넘어가고 3분의 1 괄호 열고 a를 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am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m의 세제곱 그리고 2a제곱 m제곱 하고 나타나고 빼기 3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 n제곱 해주는데 36이 되니까 36분의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제곱해줘야 되니까 9m의 4제곱 그리고 4, 32, 24am의 세제곱 그리고 16a제곱 m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식이 같기 위해서는 위에 12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2배 곱해주면 24a m세제곱하고 표현되고 여기도 24가 되겠습니다. 24a제곱 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제곱 m제곱 그리고 여기다 12를 곱하니까 3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9m의 4제곱하고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제곱 m제곱하고 표현되고 16a제곱 m제곱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24am 세제곱하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m 세제곱 그리고 16a제곱 m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뭐가 지워지겠습니까? 24am 세제곱 같이 지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정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am제곱하고 남겠습니다. 8a제곱 m제곱은 오른쪽은 9m의 4제곱 남고 더하기 36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m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보이죠? 맞습니다. 산술기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a제곱은 m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9m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m제곱분의 3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루트하고 곱해지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9m제곱 곱하기 m제곱분의 3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로 나눠주면 a제곱은 몇 이상이 되겠습니까? 8로 나눠주면 2가 하나 남고 2분의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a 4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4제곱은 4분의 9, 9, 8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공통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썼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로 주어진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할 때 f2n-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또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2의 fn의 제곱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g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gn 곱하기 gn 더하기 1 곱하기 gn 더하기 2는 1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것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g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n을 세제곱하면 이것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gn의 세제곱을 해주면 하고 써주면 -2의 fn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3개를 곱하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gn하고 gn 더하기 1 곱하기 gn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gn 더하기 2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썼지만 gn 더하기 1, gn 더하기 2도 다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세제곱을 해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gn의 세제곱 곱하기 gn 더하기 1의 세제곱 다 세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n 더하기 2의 세제곱해도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의 fn 하고 표현되고 곱하기 여기는 -2의 fn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2의 fn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묶었으면 어떻습니까? -n 더하기 -fn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fn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0은 하고 표현되고 지수가 0이 되겠습니다. fn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fn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냥 해석하는 방법하고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fn을 그냥 대입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n-k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n 더하기 들어가니까 n-k 저기 k가 아니고 -4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해지니까 -3의 세제곱 그리고 하나가 더 더해주면 n-k -2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세제곱 안에 있는 이 값들 전부 어떻죠? 맞습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값들 연속한 세 정수가 되겠습니다. 연속한 세 정수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속한 세 정수를 세제곱해서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0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런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n-k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n-k-3이 0이다 라는 뜻이고 다시 표현해주면 n-k가 3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f2n-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n-k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x자리에 2n-k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n-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을 구하는 건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n-k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4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하니까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지처럼도 한번 해석해 본다고 했습니다. 정답지에서는 그래프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점입니까? 여기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점 대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변곡점 해서 여기가 k 더하기 4,0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함수 fx에 대해서 fn 더하기 fn 더하기 1 그리고 fn 더하기 2 세 개의 함수값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0이 되는 함수값 그리고 여기 대칭이 되는 이 함수값 서로 대칭이 되는 곳에서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 되고 여기가 n 더하기 2가 돼서 여기에서의 함수값, 여기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여기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값을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n 더하기 1이 k 더하기 4랑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n 더하기 1이 k 더하기 4랑 같아야 돼서 n-k는 3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썼습니다. n-k는 3이라는 결과가 똑같고 이후에 대입하는 결과도 같겠습니다. 11번은 거듭제곱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의미 아닌 정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N 이하인 경우 AN이 N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A5가 5일 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아래 좀 표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A5에서 시작해서 A1까지 역추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칸을 채우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A5가 5라고 했습니다. A5가 5가 되는 A4를 위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어떻습니까? A4는 A5-4 하고 표현이 되는데 A5가 5니까 1이고 1은 4보다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아서 A4가 1을 만족하겠습니다. 밑에서 A4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A5에 4를 더해 보겠습니다. A5에 4를 더하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9는 4보다 크니까 또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A3도 찾아보겠습니다. A3 위로 가면 어떻습니까? A3은 같은 방법으로 A4에서 3을 빼보겠습니다. 3을 빼주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음이 아닌 정수 했으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A3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4에 3을 더해주는 건데 1이었으니까 4가 되고 4는 어떻습니까? 4는 3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4가 9인 경우 또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에 있는 경우를 해주면 A4 빼기 3이 되겠습니다. 9에서 3을 빼면 6하고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6은 3보다 커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은 A4 더하기 3을 해주는데 9에 3을 더하니까 12가 되고 12는 3보다 커서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A3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A2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주면 A2는 A3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4에서 2를 더해주니까 6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은 어떻습니까? 2보다 커서 또 성립하지... 제가 여기 2를 빼야 되는데 2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3 빼기 2를 해주면 4에서 2 빼니까 2하고 표현되고 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서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경우 A2를 또 구해주면 A2는 A3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4에서 2를 더하면 6이고 6은 2보다 크니까 또 성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3이 12인 경우 똑같은 경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A2는 A3 빼기 2 위의 경우를 쫓아가면 2를 빼니까 10인데 10은 어떻습니까? 2보다 커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A2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3 더하기 2가 되고 14인데 14는 2보다 크니까 또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성립하는 A2에 대해서 A2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주면 A1은 A2-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에서 1 빼면 1이고 1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경우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1은 A2 더하기 1이 되는데 2에 1 더하면 3이고 3은 1보다 커서 성립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A2-1을 해주면 6에서 1 빼면 5인데 이 경우는 1보다 커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1은 A2 더하기 1이 되고 6에다 1 더하면 7이고 7은 1보다 커서 성립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휘리릭 써놨는데요. 이 위에 조건, 아래 조건 쫓아가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1은 A2 그리고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에서 1 빼면 13인데 1보다 너무 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A2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14에다 1 더하면 15고 1보다 크니까 또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경우를 찾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를 찾았습니다.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5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16 하니까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이고 역추적했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0 이상인 구간에서 함수 fx가 x=an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첫째 항에서 10항까지 an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0 이상인 범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점에서 극점이 나타나는지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해주면 x제곱 그리고 -6x 그리고 더하기 9-n제곱인데 3-n3 더하기 n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0되는 x값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x는 3-n 그리고 3 더하기 n이
극점이 되는 x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함수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함수 보면서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점들을 좀 미리 색을 칠해놨는데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점 체크를 했는데 n이 자연수니까 여기는 3-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극대가 되는 점, 그리고 극소가 되는 점, 그리고 이 점은 이 극점의 중점인 3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3이구나.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0 이상 하는데 0이 이 변곡점 오른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0의 위치에 따라서 극소점이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n만큼씩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3 더하기 2n 하고 표현을 해보고 여기는 3-2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2n에서 3 더하기 2n, 3-2n에서의 함수값이 3 더하기 n에서의 함수값과 같겠습니다. 즉 극소점과 극소값과 같게 되는 x값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n이 몇일 때 따라서 0의 위치에 n이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0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n이 1일 때는 이 값이 양수고 n이 2 이상일 때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는 0이 여기 있겠고 n이 2 이상인 범위에서는 0이 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0의 위치를 한번 결정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이면 여기 0이 오면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0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고 n이 2 이상이면 여기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이 위쪽에서 나타나는데 3은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쪽 어딘가에 0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1인 경우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이 1이면 3-2n이 1이 돼서 어떻습니까? 0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0이 이 밑에 쪽에 오고 0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한 x좌표가 0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2 이상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3-2n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이 이 연두색 점보다 위쪽에서 나타나니까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언제나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는 x값을 우리가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 더하기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항들을 10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상 첫째 항부터 이것을 따른다고 하고 첫째 항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3 하고 쓰고 첫째 항을 빼겠습니다. 첫째 항은 0이니까 1 대입하면 4가 첫째 항으로 들어왔는데 빼기 4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10 곱하기 12를 해주고 3을 10번 더했으니까 30 빼기 4 하고 쓰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5가 되고 30 그리고 4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81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절대값,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의 자연수인 것의 개수가 8개가 되게 하는 순서상 a, b를 구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k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함수 fx의 정의를 보면 x가 큰 범위에서 이 로그 함수는 고정된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점근선은 2가 되고 3에서 0이 되는 3보다 큰 이 파란색 부분만 남겠습니다. 이 로그 함수는 고정된 함수니까 여기다가 살짝 놓고 지수 함수 해석하면서 로그 함수가 필요하면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3 이하인 범위 이 지수함수, 절대값 지수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점근선에 a가 들어있으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a를 a가 1부터 어떤 그래프를 형성해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가 1인 경우 한번 그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가 1인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1인 경우 fx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3의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데 접어서 올렸으니까 점근선이 1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어떻습니까? x가 b 이하인 범위에서 함수값들의 집합인데 이 함수값들의 집합 중에 자연수인 것의 개수가 8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자연수 b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일 때 2일 때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여기 어디에서 0인지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0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3의 0제곱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1, 2, 3 하고 한번 함수값들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간격을 좀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좀 보내놨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1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1의 함수값 한번 체크를 해보면 1 대입하니까 3 빼기 1에서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점근선은 1이고 함수값은 2가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함수값 자연수 되는 것은 2라고 2가 있겠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함수값은 2라고 2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집합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가 되는 fx는 2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9 빼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9 빼기 1을 하면 8하고 나타나는데 어디가 8이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8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가 2 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에서 8까지 자연수의 개수가 8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가 2 이하이면 8개 하고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3인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3 하면 27-1 해서 2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3 이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26, 여기 함수값이 26이 돼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26까지 2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후로는 너무 커지니까 어디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a가 1인 경우는 b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2에서 k값 3 하나를 찾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2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2인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3의 x제곱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또 해줘야 되니까 F1일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2일 대입해 주면은 3 빼기 3 해서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써놓고 해보겠습니다. F2 계산해 주면 3, 3, 9 빼기 3 하니까 6 하고 표현되고 F3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27에서 3 빼니까 2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됐습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2를 대입하면 6이라고 했고 여기 6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이고 3을 대입하면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가 1 이하이면 x가 1 이하다 그러면은
점근선 표시도 좀 해보겠습니다. 1 이하 그러면 점근선이 3이니까 1, 2 하고 두 개가 있겠습니다. x가 1 이하면 두 개구나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x가 2 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니까 1, 2, 3, 4, 5, 6 하고 6개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x가 3 이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1부터 24까지 다 나타나니까 24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려진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가 3인 경우 어떻습니까? fx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fx는 절대값 3의 x제곱 그리고 33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일단 써놓고 가겠습니다. F1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 계산해주면 1 대입하면 9-3 해서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2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9-9는 0 하고 표현되고 F3도 계산하면 3393-27-9에서 1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고 3이겠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에서 0이고 여기가 3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몇입니까? 점근선은 9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9고 1에서의 함수값은 6이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2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3에서의 함수값은 18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가 1 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6 7, 8 하고 3개가 되겠습니다. x가 1 이하면 3개구나 하고 또 표현 한번 해보고 x가 2 이하면 어떻습니까? 1, 2, 3, 4, 5, 6, 7, 8 하고 8개가 나타난다는 걸 알겠습니다. x가 2 이하면 8개 그리고 x가 3 이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1, 2, 3, 4, 5, 6, 7, 8 해서 18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a가 3인 경우 b가 몇입니까? b가 2 이하인 경우 성립하니까 b가 2로 또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3 더하기 2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2가 돼서 k가 5라는 값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4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인 경우도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a가 4인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a가 4인 경우 fx도 한번 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3의 x제곱 마이너스 33932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F1, F2, F3을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F1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27에서 3을 빼니까 2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2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7에서 9를 빼니까 18 하고 나타나고 F3을 계산해주면 어떻습니까? 3393, 27 빼기 27 해서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근선은 2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27하고 나타나고 1에서의 함수값은 24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은 18, 3에서의 함수값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가 2일 이하면은 24에서 24, 25, 26하고 3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x가 2 이하면은 18에서 26까지 26까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7에서 18을 빼주니까 여기는 9개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3 이하면 1부터 26까지 26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성립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3개, 9개, 26개 해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이제 4 이상, A가 5 이상인 경우도 F2를 x가 1 이하면은 3개, x가 2 이하면 9개, x가 3 이하면 26개 하고 고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4 이상인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K는 3하고 5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8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른쪽의 이 함수 결국 쓰이질 않았습니다.
14번 문제는 절대값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하여 주어진 3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개수함수 gt가 나타났습니다. 실수 s에 대해서 y는 gt라는 그래프와 1차 함수 ht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is라고 했습니다. 개수함수 is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함수 is가 s=m에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m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그 개수 체크하고 네 번째 불연속점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GT 그래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GT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fx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fx 그래프 어떻습니까? 미리 인수분해를 좀 했는데요. 0에서 뚫고 가고 3에서 접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1에서 극대값을 갖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몇입니까? 함수값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극대값 4하고 0, 극소값 0이 되겠습니다. 사이에서는 몇 개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3개에서 만난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3개고 x축에서는 2개고 밑으로 내려가면 1개고 또 여기 어떻습니까? 극대값이 되는 y는 4라는 직선하고는 2점에서 만나고 올라가면 1점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이러한 GT 그래프 제가 오른쪽에 그리면 조금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서는 3점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되겠습니다. 3점 그리고 2점 그리고 1점에서 만나는 이런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GT가 대상이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좋죠? 맞습니다. 시험지를 돌리셔서 다시 이것이 X축이 되도록 그래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X축이어서 0이고 극대값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1점, 2점, 3점 하니까 여기 함수값 1, 2 그리고 여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좀 그릴 거라 숫자 좀 지웠고 위에 그래프 좀 잘랐습니다. 어떻습니까? 불편해서 조금 더 잘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HT, 이제 HT가 우리의 관심사고 이 빨간 그래프 fx는 관심이 없겠습니다. 이 HT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S로 묶으면 5,2를 정점으로 갖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5,2를 지나고 기울기 S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가 불연속점이 되게 하는 그러한 IS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S가 관심이 되겠습니다. S가 뭔지 계속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S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2 이 정도에서 제가 5,2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울기 0인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하면서 기울기를 체크를 하시는데 어떻죠? 맞습니다. 여기 경계가 되는 곳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경계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유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도 경계가 되겠습니다. 또 어디도 경계가 되겠습니까? 경계가 되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직선도 경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겠습니다. 여기도 경계가 되는 직선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고 불연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조금 확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를 뚫고 직선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에서 만나죠? 1개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1개 하고 표현되고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1개 하고 표현해 놓고 이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이는 2점에서 만나니까 2개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 경계가 되는 이 직선은 여기 열린 점이어서 여기서 한 개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이는 저 오른쪽 끝에 가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또 한 개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그러면 이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은 안 만나고 왼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한 개. 그리고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여기 열린 점이어서 올라가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또 연계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경계가 되는 그 직선들에 대해서 불연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 그리고 한 개에서 한 개지만 여기 개수 자체가 두 개에서 여기에서도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불연속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어떻습니까? 연계해서 여기 같이 한 개 하니까 여기에서도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불연속이 되게 하는 S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울기는 몇이죠? 아까 제가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4고 여기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 2, 3 하고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수부터 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울기 불연속이 되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에서 한 칸 내려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5칸 가서 한 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 0이 되고 이 직선은 또 어떻습니까? 5칸 가서 한 칸 올라가니까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어떻죠? 한 칸에서 한 칸 가니까 기울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전체 5개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네 번째 기울기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체크를 해주면 n은 5개가 되고 그리고 A4를 읽었더니 A4 어떻습니까? 1, 2, 3, 4 해서 A4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n 곱하기 A4의 값을 해주면 1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는 개수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와 직선이 쓰였습니다.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이 부분 우리 미적분하는 사람들은 소거형인지 금방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 하나의 항, 마지막 항에 하나의 항이 하나씩 남는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면 나열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k가 1일 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a1 하고 나타나고 두 번째 항은 a3-a2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4-a3 네 번째 항은 a5-a5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더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끝에 앞에 항이 남고 앞에 마이너스 A1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띵띵띵 더해서 n번째 항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남고 계속 지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지워지고 an 더하기 1이 마지막으로 남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항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1이 남고 오른쪽 항은 시그마 k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우리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n에다 9를 대입하면 A10은 A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9를 썼으니까 9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A1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하고 표현되고 95, 45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47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소거형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 위에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AB의 길이, BC의 길이, BD의 길이, 그리고 각 B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을 칠해놨는데요. 색칠하고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리고 BD의 길이는 루트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루트 3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크기 120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20도 하고 해주고 이거 사각형 내접사각형이니까 어떻습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각 ADC의 크기가 60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현 AB의 길이 BC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하고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서 서로 30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A하고 C를 이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ABC의 넓이 더하기 ACD의 넓이로 이렇게 두 조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정보가 많아서 여기 AB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를 찾아서 A 곱하기 B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노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여기 민트색, 이 청색에 가까운 녹색에서도 또 제가 뭘 쓰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트 2 끼인각 60도 그리고 루트 2 60도 여기 루트 3 해서 어떻습니까? 같은 과정을 두 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를 K라고 하고 놓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서 긴 변의 길이를 A, 짧은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어디서 많이 본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능 완성 4회 11번인데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2루트 2, 2루트 2 그리고 긴 공통변 3 그리고 점점 같고 그래서 여기 AB라고 하고 제가 KK 놓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D 하고 써놓고 이 루트 2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K제곱 더하기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여기 30도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30도 하면은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바로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K제곱 더하기 3이 되고 2 약분해주고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3K 정리를 해주면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는데 두근을 A, B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3 하고 써주고 근계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실제로 A 곱하기 B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사각형 ABCD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ABCD를 두 쪽으로 더해서 두 쪽으로 나눠서 더한다고 했습니다. ABC 더하기 그리고 삼각형 ACD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아래쪽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고 표현이 돼주고 사인 120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해주고 그리고 사인 60도 해주면 같은 방법으로 2분의 루트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돼서 앞에는 2분의 루트 3 남고 뒤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이어서 4분의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계산해주면 4분의 3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S가 되겠습니다. 이게 S인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S를 제곱해서 16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6S 제곱을 해주면
4 약분되니까 3, 3, 9, 3, 27.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첫째 항하고 공차가 모두 자연수이고 여섯 번째 항이 20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조건 다를 보시면 첫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73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키포인트는 A6이 여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AN을 하고 기본적으로 첫째 항하고 공차를 한번 써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200보다 작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A하고 D가 자연수고 A6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건 D를 다를 한번 해볼 텐데요. 738은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2 그리고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등차 수열의 특성상 이렇게 서로 더한 값이 같겠습니다. 서로 세 개 쌍의 합이 같은데 A6이 포인트가 되니까 A6을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배의 A1 더하기 A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A1은 A라고 쓰고 A6은 A 더하기 5D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3으로 나누면 24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46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더하기 5D는 246 하고 결정이 되는데 2A도 짝수고 그리고 246도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D도 짝수여야 되니까 D를 제가 2K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고 5K를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따라서 A는 하고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A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123-5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6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6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 더하기 5D 하고 표현이 되는데 A는 123-5K로 표현되어 있고 D는 어떻습니까? 2K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10K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주면 5K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K는 123으로 빼주니까 7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5로 나눠주면 15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5점 띵띵띵 하는데 그냥 15.4로 쓰겠습니다. 15.4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K는 뭐가 되겠습니까? D가 자연수였으니까 K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K는 어떻습니까? 1 이상 15 이하가 되겠습니다. K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D도 자연수로 결정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OK는 77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도 이 모든 K에 대해서 A도 자연수로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등차 수열의 쌍은 모두 등차 수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K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모두 15개가 있겠습니다. 21번은 등차 수열과 정수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 A와 상수 B에 대해서 x = 3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A에다 제가 빨갛게 등호를 넣었습니다. EBSI 정오표에서 등호로 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함수 gx는 fx를 이용해서 정적분하고 절대값 붙여서 더하기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gx를 정리하면 3을 기준으로 또 x제곱하고 hx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f5 더하기 h5의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5 더하기 g5의 값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fx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fx가 어떤 그래프인지 조금 그려놓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3을 기준으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0에서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지는데 마이너스 x하고 a가 0, 3보다 크니까 어떻습니까?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적당히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러한 함수 fx에 대해서 gx 한번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gx 어떻습니까? x가 0 이상 3 미만이면 x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0 이상 3 미만인 범위에서 gx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전체 절대값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하고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ftdt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ftdt 하는데 제가 조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x가 0에서 3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x가 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0에서 x까지 제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0에서 x까지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tdt 하고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하고 나타나는데 x에서 6까지인데 x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하고 함수를 끊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x에서 3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tdt 하고 표현이 되고 인테그랄 3에서 6까지는 어떻습니까? at 더하기 b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at 더하기 b dt 하고 절대값을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부정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좀 위에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분의 1 a t제곱 더하기 bt 하고 부정적분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빼기 0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어떻습니까? 양수니까 그냥 2분의 1 x제곱 하고 밖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그리고 여기 절대값 해주는데 3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9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x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들어오면 더하기 66에 36 하니까 18a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6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9a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3b 하고 절대값을 닫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0 이상 3 미만에서는 x제곱하고 나타나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 x제곱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 x제곱이 나와줘서 둘이 더해서 x제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머지 항들은 0이 돼서 x제곱하고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의 합이 0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더하면 0인데 제가 양변에 2를 먼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는 36a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는 622b 그리고 마이너스 9a 그리고 마이너스 6b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더해 빼주면 27a 하고 남겠습니다. 27a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6b 하고 남고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는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18a 더하기 2b는 3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x 이퀄 3에서 연속이다 라는 그래프만 연속으로 그려놓고 조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3에서의 자극한 하면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우극한은 밑에다 3을 대입한 3a 더하기 b가 되는데 F3 플러스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더하기 b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위식하고 연립하기 위해서 양변에 6배, 2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a 더하기 2b는 하고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6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3으로 나눴는데 여기를 9로 다시 바꿔 쓰겠습니다. 27을 3으로 나누면 9a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이식하고 이식을 변변 빼주면 3a는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a는 9가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a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주면 3, 3, 9 해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F5 더하기 G5의 값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F5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F5는 하고 대입해주면 이 부분에 속하니까 5A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35 더하기 6 하니까 F5는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5를 구해야 되는데요. G5는 어떻습니까? G5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0에서 5까지, 5에서 6까지 각각 정적분해서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값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어떤 그래프라고 했습니까? 3x 더하기 여기 b인데 제가 6으로 잘못 썼습니다. 쭈르륵 지우고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a 더하기 b인데 b가 12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b 하면 5, 3, 15 마이너스 12 해서 여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3x-12라 x절편이 4가 되겠습니다. 여기 4, 여기 5, 여기 6 하고 적당히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G5는 실제로 어떻게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0에서 3까지,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부분 넓이가 사라지겠습니다. 이 부분 사라지고 이거 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넓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 5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이 부분 상쇄돼서 이 부분만 남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다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5에서 6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데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도 좀 미리 써놓겠습니다. 따라서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에서 12를 빼니까 여기 함수값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6을 대입하면 6, 38에서 12를 빼니까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다리꼴 넓이로 간다고 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1이 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주면은 3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2분의 9 하고 나타나고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도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9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5 더하기 G5의 값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G5의 값은 3 더하기 9 해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22번은 구간별로 나눠서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